6월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원자재 가격이 한풀 조금 꺾여 있는 상태입니다. 76달러까지 올라갔던 WTI 가격이 68달러로 떨어졌고요. 구리 가격도 조금씩은 후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락해도 크게 내려가지는 않고 그냥 바닥을 다지는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아마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계속 크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도 크게 하락하지는 않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연구원님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의 최진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국제 유가가 한때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다가 지난 한 달 정도에 걸쳐서는 보합도 보이고 또 약간 후퇴하고 이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국제 유가 그동안의 동향하고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오펙 플러스 회의 이후에 어쨌든 오펙 플러스가 점진적인 증산을 갖다 약속함으로써 유가에 상당히 어느 정도 좀 잡혀졌습니다. 특히 변동성을 갖다 좀 크게 보이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오펙발 영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영향을 갖다 노출된 거는 아무래도 이머징 단에서 좀 델타 영향이 좀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부터 앞으로 갖다 놓고 봤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여전히 유가에 있어서는 연말로 갈수록 점진적인 하방 압력에 노출된다라고 좀 접근을 갖다 하고 있고요. 수요 측면에서 미국이나 유럽 쪽 선진국 쪽에서의 수요는 사실 다 긍정적이긴 합니다. 얘기들도 많이들 긍정적이고 백신 접종률 역시도 마찬가지로 미국이랑 유럽이 가장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어서는 디맨드가 강하겠죠. 근데 다만 이머징 단에서는 아세안 지역만 하더라도 백신 접종률이 평균적으로는 20%를 갖다 언더하고 있고, 이거는 전반적인 이머징, 중국을 제외한 전반적인 이머징은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러다 보니 아세안 지역 같은 경우에 제조 PMI가 이미 확장세에서 꺾인 상태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저우 시기의 일부 지역에서 다시 또 재확산되는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한데요. 이렇게 봤었을 때 결과적으로 좀 차별화가 일어난 게 아닌가. 선진국과 달리 이머징의 이 같은 낮은 백신 접종률과 델타 확산이 어떻게 보면 디맨드를 갖다가 이머징 단에서는 좀 눌리게 만드는 요인.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글로벌 드라이빙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개선세를 갖다 보이고 있지만은 이 개선 속도가 앞으로 좀 주춤할 테고, 특히나 9월 달에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점진적으로 수요 측면에서는 조금씩 눌릴 수밖에 없는 이슈겠죠. 공급 측면에서는 이란에 대해서는 핵 협상이 조금 지연되고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방향성 자체는 오펙 플러스가 점진적 증산을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는 크게 좀 리스크가 많이는 후퇴에 따라 볼 수가 있겠고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제재 해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이미 지난달에 미확인 석유 수출량이 대략 한 일평균 70만 bpd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브렌트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단기간에는 배럴당 70달러 선을 갖다 조금 유지를 하다가 연말로 갈수록 다시 또 70을 갖다 언더하면서 점진적인 하향 안정화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배럴당 70달러 수준에서 조금 안정이 됐다가 연말로 갈수록 조금씩 후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구리 가격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특히 1분기 동안에 국내외 특히의 경제가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전망으로 해서 구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약간 좀 주춤을 했던 형태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보면 구리 광산에 대한 파업 이 부분까지를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도 상당히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분석도 있던데 구리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전망하십니까? 일단 구리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결국 에너지와 비슷한 마찬가지로 저희는 연말로 갈수록 하방 압력에 노출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하반기 전망을 갖다가 다루면서 결국에는 7월 말대를 갖다 기준으로 글로벌 최대 구리 광산의 에스콘디다가 이제 임금 협상을 갖다가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가격에 있어서는 변동성을 갖다가 어느 정도 유의하자라고 좀 접근을 했었는데요. 특히 에스콘디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2017년 때 파업을 갖다가 하면서 가격 자체가 구리 가격이 당시에 톤당 단기간에 1000달러대까지 더 튀어 올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랐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여전히 노이즈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맞거든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과연 파업은 중요하지만은 파업의 기간도 중요하거든요.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당시의 파업 기간이 44일, 즉 최장기간 파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장기간 파업이었던 점을 갖다 감안하면은 이번에도 그 기간만큼 파업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오리무중이거든요. 특히나 경기 측면에서만 놓고 보자면은 글로벌리하게 경기 측면에서 피크아웃 논란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저희 역시도 이미 이전부터 경기의 피크아웃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했었는데, 이 같은 부분까지 감안하면은 디맨드 단에서도 압력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하방단에서 변동성이 파업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겠지만은 연말로 갈수록 여전히 하방 압력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예, 구리 역시 연말로 갈수록 하방 압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구리 관련해서 또 하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들이 탄소 중립 부분입니다. 탄소 중립 압력으로 해서 구리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그 전망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탄소 중립이 공급을 갖다 억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일단은 탄소 배출량 자체가 구리만 놓고 봤었을 때 철강에 대비했을 때는 0.8배, 연에 비해서는 1.1배가량 탄소 배출량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건 역시 좀 공급 측면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이슈는 맞죠. 근데 다만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탄소 중립이라는 공급 측면에서의 이슈, 그리고 친환경 인프라나 전기차, 이 같은 수요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은 지금의 가격에 전반적으로 다 반영돼 있다라고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왜? 결국에는 그동안에 유동성이 풍부했었기 때문에 그 유동성을 기반으로 이 같은 전망들이 선반영됐다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즉, 투기적 자금들이 급격하게 올려놨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이슈는 충분히 이미 반영을 했을 테고,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기존의 수급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은 가격은 점진적인 상승이 맞았지만은 유동성 때문에 선반영됐다면은 이제부터는 조금씩 눌릴 수가 있겠죠. 왜냐? 결국에는 유동성 그로스 자체가 전년보다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을 더 풀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감안을 하면은 유동성은 점진적인 둔화고 유동성 증가 역시도 점진적 하락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표적인 유동성 지표인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 지표를 갖다 선행적으로 제조업 경기를 갖다 선행하는 지표를 놓고 본다면은 결국 수요는 내년으로 봤었을 때 내년 초까지는 점진적인 둔화, 하방 압력에 노출될 테고, 반대로 재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수요에 대해서 기대감이 여전히 아직도 남아 있지만은 연말로 갈수록 재고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 역시도 탄소 중립이나 전기차나 친환경 인프라, 이 같은 이슈들이 다 있지만은 이미 선반영된 걸 감안하면은 가격의 하방 압력에 노출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금 가격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이 인플레 감안하더라도 원래 인플레에 대해서 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해친 수단이다라고 그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상반기 인플레 압력이 상당히 높았던 거에 비해서는 금 가격의 그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 보입니다. 국제적인 금 가격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저희는 하반기에 있어서는 금이 이제부터 후퇴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각광받을 수 있었지만은, 다만 경쟁자였던 비트코인이 존재함으로써 1분기 때는 그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가 금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넘어가면서 그 혜택을 갖다 제대로 못 누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2분기 때는 그나마 잠깐 반등이 나와줬긴 했지만은 이 역시도 달러의 반등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요인이 발생하면서 눌렸다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하반기로 봤었을 때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떤가? 저는 여전히 하반기에 대해서, 즉 연말로 갈수록 금에 대해서 비중 축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조업 경기가 어쨌든 6월 달에 글로벌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꺾이는 모습들이 나와줬고, 그러다 보니 시클리컬의 상대 성과가 방어주보다 낮아지고 에코티보다는 본드 같이 안전자산 중심으로 상대 성과가 강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금에 대해서도 구리와 금 간의 상대 성과를 놓고 보더라도 금이 조금씩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리플레이션 트레이드가 약해지고 있는 이때 금이 그럼 더 갈 수 있는가, 한 번 더 튀어오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면은 저희는 연말로 봤었을 때 가능성이 좀 제한적인 이유가, 결국 이 같은 인플레이션을 갖다 놓고 본다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은 아직까지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지만은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9월 달부터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 보조금 효과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모멘텀 효과가 줄어들면서 물가의 하방 압력이 조금씩 높아질 테고요. 두 번째로는 유가 측면에서도
유가의 기저 효과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에 점진적인 하방 압력이 노출된다면은 연말로 갈수록 인플레이션은 하방. 금리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금리는 지금 이미 테이퍼링 갖다 이미 시작한 걸 갖다 다 감안을 해가지고 선반영하면서 장기물 단에서 레벨이 크게 하향 조정됐지만은 파웰이 다음 달이건 10월 달에 테이퍼링 계획을 갖다 발표를 한다면은 이미 선반영된 명목금리가 이제부터는 하방 압력이 좀 낮아지고 하향 안정화되면서 반등하는 여지가 나타난다면은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낮아지고 금리는 하단을 갖다 지키면서 조금씩 올라간다면은 실질 금리는 오히려 상방 압력에 노출되고 역의 상관관계의 금은 하방 압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금에 대해서는 연말로 갈수록 우리는 비중 축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말씀하셨던 거로 종합하면 유가도 그렇고 구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금도 그렇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하락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하반기에 원자재 가격 전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갖고 해야 됩니까? 일단 저희는 하반기에 있어서는 원자재에 있어서 여전히 전반적인 섹터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를 갖다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모든 원자재들에 대해서 하방 압력이 노출될 수 있고 앞서 언급드리진 못했지만 농산물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라니냐 영향이 8월부터 12월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오긴 하지만은 전년만큼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 측면, 가격의 레벨 측면에서는 조금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같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어쨌든 유동성의 둔화 그리고 제조업 경기가 피크를 갖다 찍고 점진적인 둔화인 걸 감안을 하면은 우리가 원자재가 아니라 원자재 섹터별로 좀 접근을 해본다면은 시클리컬보다는 저희는 경기 방어주 중심이 오히려 낫다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채권 ETF 측면에서는 원자재와 같이 연관지어서 본다면은 물가 연동체인 팁스보다는 좀 더 장기물인 TLT가 상대 성과를 갖다가 여전히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수익률 측면에서 방어 측면에서 우리가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달러화가 반등하는 상황에서 디스카운트 요인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원자재에 대해서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더 원자재와 관련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ETF들 같은 통해서 수단을 좀 해지하는 역할이 더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가격 하락을 예상해서 ETF 등을 가지고 좀 가격 하락을 해지하는 전략으로서 갖고 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진영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